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모두 양시장 숨고르기 양상이 짙었던 하루였죠. 네, 맞습니다. 그간 많이 올랐던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변동성, 특히 엔화 강세,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던 우리 증시는 낙폭을 키우고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경제 지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잭슨홀 미팅에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과연 국내 증시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을 볼지 아니면 반등장이 좀 나와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던 지난주 금요일에도 계좌를 보곤 좀 아쉬웠는데 상승 동력이 부재한 상황 속 하락 마감한 월요일장을 보내고 난 뒤 확인한 계좌는 더 아쉬웠죠. 주식으로 돈 벌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거였나요? 8월 19일 월요일장 한마디, 상승 동력 부재 구간에서 만난 환율 변동성 부담입니다. 연속 상승이 부담된 탓이었을까요? 지난주 다양한 경제 지표를 통해 경기 부담 우려를 덜어낸 시장은 매크로 변수를 좌우할 빅 이벤트가 산적한 한 주를 앞두고 월요일장에선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시아 통화가 일제히 또 강세를 보였죠. BOJ는 주말 금리 인상 의지를 표명한 데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리자 달러와 가치는 약세를 보였고 엔달러가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도 함께 14원 가까이 빠지며 환율 변동성이란 부담까지 떠안은 시장. 이렇게 상승 동력 부재와 널뛰기를 하는 환율에 하방 압력을 피해가기 어려웠던 월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월요일 우리 증시는 지난주 반등 이후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현물을 모두 매도하며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코스피 현물은 1,170억 원, 코스닥 현물은 1,130억 원 팔았는데요. 다만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은 6,400원가량 순매수에 나섰으나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시장은 엔화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오후 들어 엔화가 강세를 보이자 국내 증시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반도체주 중심의 약세 0.85% 하락해 2,674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2,700선 탈환을 앞두고 6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반도체주 약세에 더해 2차 전지 소재주들의 변동성이 커지며 1.13% 밀렸고요. 77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이날 보험, 증권, 통신 등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 보였는데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 감염병 테마는 강했습니다. 특히 옛 원숭이 두창이죠. 엠폭스의 경우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스웨덴에 이어 파키스탄 그리고 필리핀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는 소식에 경계감이 커졌는데요. 이에 진매트릭스와 미코바이오메드는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이외에도 보톡스 관련주들의 상승도 눈에 띄었는데요. 대웅제약은 호주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10% 넘게 올랐고요. 휴젤은 톡신과 필러 수출이 급성장할 거란 전망 속 5% 빨간불 켜냈습니다. 한편 해운주들은 약세 보였는데요. 주말 사이 카타르에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타결되지는 못했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휴전이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휴전 기대감이 커졌고요. 따라서 중동 위기가 부각되며 그간 많이 올랐던 해운, 에너지, 방산주들은 밀렸습니다.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도 함께 짚어보시죠. 이렇게 큰 악재도 없었지만 특별한 호재도 부재한 상황 속 숨고르기 양상이 짙었던 월요일장, 일제히 하락 마감했던 전거래일. 자, 그럼 오늘은요. 숨고르며 쉬어갔던 시장 안에서도 유독 에너지가 느껴져 더 시선이 쏠린 섹터, 금리 인하를 앞두고 승승장구, 증권주 자세하게 톱어보겠습니다. 자, 5일 대폭락장이 보름 가까이 지난 지금 국내 증시 낙폭을 일부 회복은 했다지만 아직은 계좌 보기가 겁신하죠. 그 말인즉슨 아직 완전히 이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전고점을 넘어섰는데 이를 고려하면 국내 증시는 참 물먹은 솜마냥 무겁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밸류업 선봉장에 있는 금융주는 완연하게 다른 분위기를 자랑하고 있어 오늘 이 시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만연하죠. 그리고 상반기 국내 대형 빅5 증권사들의 성적이 보통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2분기 상당한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도 관련주들의 상방 압력을 더하기엔 충분한 배경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뭐니 해도 지금 금융주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속 실제 밸류업 공시의 절반 이상이 은행이나 증권주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주가는 확실히 화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요. 연말에는 지수 연계 ETF 같은 금융상품을 출시합니다. 자, K 밸류업 지수, 정부가 증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야심차게 발표를 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K 밸류업 지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정의도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K 밸류업 지수란요,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체질을 개선하고 또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새로운 지표를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로는 재무 건전성, 수익성, 성장성, 또 시장 신뢰도가 있고요. 이는 기업의 가치와 재무 건전성을 평가해 투자자들이 양질의 기업을 선별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보호를 해주고 기업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또 시장 측면에서는 효율성 증대를 위해 내놓은 방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상장사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한 게 사실이죠. 금융위원장까지 나서서 참여를 독려하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 속 기업들은 눈치만 보고 있고 밸류업 공시, 본공시와 예고 공시를 낸 기업은 무려 14개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마저도 7곳이 금융사입니다. 앞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상장사 3,200곳 가운데 1,500곳 가까이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세제 혜택이 입법화되지 않은 만큼 추후 동향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참여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저조한 참여율 속에서도 모범 사례를 남기고 있는 금융지주사와 증권사의 고로 시장은 환호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주주 환원 동참 사례 한번 차근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3개월간 주주 환원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달 7일 자사주 1,000만 주 매입하고 소각한다라고 공시를 했죠. 다음 날 8일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을 추가했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월 14일 시장이 기다리던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향후 3개월간 신규 자사주 35만 주 매입 소각 결정을 공시했고요. 이를 기보유 자사주 70만 주와 합산 총 105만 주를 내년 3월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구간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자사주 매입 소각 행렬에 동참하니 시장은 후한 점수를 주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주주 환원에 동참하고 있는 금융권의 움직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KB금융인데요. 8월 7일 자사주 998만 주 소각을 공시했습니다. 총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상반기 4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이어 두 번째 주주 환원책을 내놨죠. 신한지주도 보시면요. 밸류업 공시를 통해 주주 환원을 즉 연간 단기 순이익에서 주주 환원에 쓰는 금액 비중을 무려 50%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고 오는 27년까지 자사주 5천만 주 소각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나금융지주도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자사주 511만 주 약 3천억 원을 소각했고요. 주당 600원의 분기 현금 배당 실시를 결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금융그룹입니다. 마찬가지로 총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주 환원책을 내놓고 있는 금융사들. 그 안에서도 그간 부동산 PF로 실적 난관에 봉착했으나 이젠 브로커리지 수익으로 위기설을 잠재우고 있는 증권주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증권 보겠습니다. 상반기 주춤했던 IPO 주간 업무에 속도를 내면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주가는요, 전날 7% 가까이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볼까요? 금융투자 중심의 기관이 6거래를 연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1.5% 상승 마감을 하면서 전고점을 향해 가파른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보겠습니다. 주가 패닉세를 보였던 8월 5일 이후 6일부터 아주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날은요 0.7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키움증권인데요. 주가 8월 6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히 상승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3조 4,46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금리 관련 매크로적인 이벤트가 산적한 이번 주, 결국엔 인하가 될 금리, 그리고 하반기에도 잘 나올 실적, 여기에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동력. 하반기 시장의 시선은 금융주, 증권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주요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사주 관련 공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일단 제이시스메디칼의 경우 총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8월 27일에 소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LF는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21만 2,765주 매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자사주 매입에 나설 예정이고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이 가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로는 37억 500만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두 종목이 새로 상장하게 되는데요. XR 서비스 구축업체인 K3i와 바이오 솔루션 업체인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이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합니다. 이외에도 이날 삼성전자는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주당 361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데요.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주목해 보시길 바라며 관련해서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 외국인 배당금이 일부 시장으로 다시 유입될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발표합니다. 현재로선 동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밤사이 나스닥 지수가 또 한 번 올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8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한 나스닥 지수. 자, 엔비디아는 어땠나요? 엔비디아는 시총 지금 2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주가 4%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SK하이닉스 주가 흐름 한번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19만 3천 원, 10대로 훌쩍 내려간 SK하이닉스 주가, 오늘 과연 엔비디아 힘을 받아 강한 매물대 돌파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